경청, 한 줄기 빛. 차창 밖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나무와 숲, 집과 건물들, 오가는 사람들, 심지어 늘 지나오던 거리까지도 이토벤에게는 처음 보는 풍경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집에서 나와 버스로 1시간가량 달려 종점에 도착했다. 5년 전 소리 채집을 위해 주말마다 전국을 찾아다닐 때 서울 가까이에서 발견했던 대나무 숲이다. 전과 달리 곳곳에 벤치가 놓여 있었다. 숲 안으로 한참 걸어 들어가자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맑고 신선한 나무의 숨결이 몇 주 동안 움츠렸던 그의 내면까지 스며들어 맑게 씻겨주는 듯했다. 벤치에 누워 몇 분을 보내자 졸음이 밀려왔다.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살이 조심스럽게 대나무 숲을 어루만지다 이토벤의 얼굴을 간지렸다. 생각해보니 최근 며칠 동안 한 번도 숙면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안의 모든 스피커를 울려댔으니 영혼의 평화가 있을 리 없었다. 마음속에 어떤 강박이 소리에 집착하게 했던 것이다. 인위적인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자연의 숨겨울품에 안겨있자니 대초의 여인의 자궁 속에 잉태된 아기가 된 느낌이었다.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볼 수도 만질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없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엄마의 심장 소리, 아버지의 음성과 처음 만나는 것이다. 목에 걸고 있는 핸드폰이 진동했다. 아내가 보낸 메시지였다. 목요일 학교 기억하지? 11시까지 갈게. 아들 현이 다니는 교육원의 원장 선생님과 상담하기로 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이토벤은 빨리 회신 버튼을 눌렀다. 현이 상태는 어때? 이토벤은 청력이 약해지면서 말을 하는데도 조금씩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음성을 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마치 벙어리 장갑을 끼고 글씨를 쓰는 느낌이랄까? 자연스럽게 목소리 톤도 불안정해졌다.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음악 치료가 아이에게 효과적인 것 같아. 운전 중인 아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토벤은 아내의 입술 모양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현이의 상태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원장은 현이가 레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이는 집중해서 바이올린 화를 긋고 있었다. 언어 기능은 아직 정상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지만 바이올린에 대해서만큼은 뛰어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장이 계속해서 현이 상태를 설명해 주었다. 2년 넘게 바이올린 치료를 받았는데요. 바이올린 교사의 의견으로는 연주 실력이 이미 제 또래 일반 아이들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나치게 음악에 몰입하지 않도록 조심할 정도입니다. 결국 음악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언어 기능이나 의사소통 발달에 도움을 줄 겁니다. 이토벤은 양해를 얻어 현이가 수업받고 있는 교실 뒷자리에 앉았다. 아이는 바이올린에 열중하느라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다. 아이가 한 소절을 연주하면 교사가 다음을 이어서 연주하는 모습이 마치 두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하는 듯 했다. 현이가 음악과 바이올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남다른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운전에만 집중할 뿐 말이 없었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도 잠이 들었는지 아무 기척이 없었다. 아내는 집에 도착해서야 입을 열었다. 이제 현이는 어느 정도 길을 찾은 것 같아. 내년에 일반 학교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현이 아빠도 더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토벤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대꾸를 하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내가 다시 물었다. 현이 아빠 아직 가능성이 있는데 왜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건 아니야.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 정리할 것도 있고 말이야. 그 정리는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데요? 진단을 받은 지 벌써 보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아내도 이토벤의 심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참 만에 이토벤이 입을 열었다. 당신도 알잖아.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지금 치료를 시작한다면 내 인생은 무기력한 환자인 채로 병실에서 끝날 수도 있어.
그러자 아내는 어디서 들었는지 이런 긍정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며 이토벤을 설득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은 그만 이야기하지. 피곤해. 그만하자고요? 당신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아무 치료도 받지 않으면. 아내가 말을 삼켰다. 이토벤의 눈이 아내와 마주쳤다. 그래,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몇 개월이나 살 수 있대? 6개월? 4개월?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몇 개월을 더 살 수 있는데. 서로 입 밖에 내지 않고 숨겼던 말이 터지자 이토벤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중환자가 되어 남은 인생을 마감할 순 없어. 무대는 꽤 넓었다. 한 줄기 조명이 부드럽게 켜지면서 홀 전체가 밝아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연주자는 현이었다. 아이는 밝은 표정이었다. 제일 앞자리에 앉은 이토벤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머금었다. 아이는 조금도 긴장하거나 떨고 있지 않았다. 피아노 반주자가 자리를 잡았고 몇 차례 튜닝 끝에 현이는 반주자와 눈빛을 교환하고 힘차게 활을 놀리기 시작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였다. 처음으로 접하는 아들의 연주를 들으며 몸과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는 듯했다. 현이의 연주는 결코 아마추어 솜씨가 아니었다. 선명하면서도 그윽한 소리가 홀 안에 가득 퍼지고 있었다. 완벽한 소리였다. 이토벤은 아들의 연주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다. 바이올린 소리가 멈추더니 곧 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잠시 후 그 소리마저 희미해졌다. 일어나 보니 누운 자리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이토벤은 갑자기 밀려오는 슬픔에 사로잡혔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잘 나가던 홍보 과정이었던 자신이 지금 완치를 장담할 수 없는 질병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무직자 신세가 되어 있었다. 아내와는 별거 중이고 하나뿐인 아이는 바이올린 외에는 소통하기 힘든 발달 장애를 겪고 있었다. 결국 생명을 담보로 질병과 싸워야 하는 몇 개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의 권유처럼 지금이라도 당장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나 완치될 보장이 없다면 치료를 시작하는 그 순간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그대로 병원에서 삶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것인가? 아직 그럴 수는 없다. 이토벤은 무작정 버스를 타고 대숲을 향했다. 늘 찾던 벤치를 찾았다. 긴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자 꿈에 보았던 아들의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비록 꿈이었지만 자신에게 미소를 선물해준 아들이 고마웠다. 동시에 아들을 위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자책감에 괴로웠다. 이렇게 아이와 헤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의사는 6개월을 장담하지 못했지만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면 그 정도 시간은 남아있을 것이다. 몸을 움직인 여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 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아직 감각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 서성대는 나무들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찌르듯 내려왔다. 대숲에서 바람을 가르는 피리 소리가 들렸다. 활을 그는 현악계 소리 같기도 했다. 문득 크레모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바이올린 만들고 싶다. 내 손으로 직접 현이를 위한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떨려왔다. 자신이 만든 바이올린으로 아들이 연주하는 걸 들을 수 있다면 이대로 세상을 떠나도 좋을 것 같았다. 자신의 혼이 담긴 바이올린을 아들 곁에 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암흑 속에 한 줄기 빛을 본 듯 기쁨마저 느껴졌다. 이토벤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